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디지털 뉴스룸의 이윤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이 적힌 쪽지가 빼곡히 붙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말 가슴 아픈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쪽지들은 원래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어 있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강남역 10번 출구를 이렇게 빼곡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쏟아진다는 날씨 예보가 나오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쪽지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 쪽지들을 영구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쪽지들이 지금 이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딱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새벽이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의 마치 여성 혐오 발언을 반복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최종 내린 결론은 이 남성이 여성 혐오 범죄자가 아니라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묻지마 살인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추모의 공간에서 사람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남성 대 여성의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실 수원대학교 법학과 류여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먼저 간단한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법학과 유여혜입니다. 막상 이 자리에 나오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네요. 뉴스를 기사로 볼 때보다 여기 와서 하나하나 쪽지를 보다 보니까요. 뭐랄까, 저 역시 한 사람일 수 있고, 저도 여자이지만 여성 혐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쪽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감이 돼요. 저도 밤길 되게 무섭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어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곳에서 난다고 생각했었어요. 밤중에 무서운 곳, 은밀한 곳에서. 근데 강남역, 저희 집 근처거든요. 거기다가 노래방, 화장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섭다는 생각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와보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오자마자 저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송이 꽃을 놓는다 해도 내가 걸었을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 정말 저의 친구일 수도 있었던 정말 그 한창인 나이에 그렇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 거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20대에는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대를 보내고 20대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업을 하는데 이 여성분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막 시작했던 나이인데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첫 걸음을 뗐는데 그 걸음을 떼는 순간에 누군가가 좌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저는 아까 이 글을 보니까 수천 송이 꽃을 놓는다고 해도 정말로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수천 송이 꽃을 지금 사람들이 놓고 있지만 마음이 어떨까요? 예, 교수님, 저희가 여기 이 쪽지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쪽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그 꽃이 졌고 마음의 꽃잎 같은 비가 내린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별 없는 그곳에서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곳곳에서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눈에
띱니다. 여기 영어로도 이렇게 네. 적혀 있고요. 근데 이 경찰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이게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던데 지금 왜 묻지마- 그런 판단이 나오는 그러니까 건지도 묻지마 궁금해요. 범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처음에 성급하게 여성 혐오 범죄라고 처음에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생소한 단어였던 거예요. 여성 비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지만 여성 혐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많은 여성들이 뭐야?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오를 당하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기사를 보면요. 여성 혐오 범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성 대결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개선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 지금 여성 혐오 범죄처럼 보이고 있고 여성 혐오 범죄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여잔데 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김 여사 운전하지 마. 아, 김치녀, 맘충, 여자를 욕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가 한꺼번에 물밀듯이 실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욕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욕하다가 이제는 죽이기까지 해? 여자라는 이유로? 근데 이게 지금 성 대결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직접적인 원인이 여성 혐오라는 현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여성 혐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던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조용히 해라. 여자가 말을 하면은 목소리 크다. 암탉이 울면 무슨 또는 여자니까 조용히 해라. 여자니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남자니까 참아라. 그리고 남자니까 군대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쪽 남녀 대결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글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남녀 평등이 아닌 인간 평등입니다. 여성 혐오라고 말하기 전에 남성 혐오하지 맙시다. 저는 그 말이 왜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예, 여기 좀 잘 잡아주세요. 예. 우리는 남녀 평등, 남녀 차별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평등.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 남녀 평준,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를 듣다 보니까 서로가 약간 양대 진영으로 갈린 것이 아닐까. 지금 딱 집어주는 말 같아요. 성별을 떠나서 사람 누구나 그럼요. 평등해야 한다. 누구나 소중한 것이고요. 예. 이게 과연 여자기 때문에 여성 혐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정말 힘이 세 보이는 여자였다면 피해자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자가 아니라 아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남자들 중에서도 약한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성 혐오의 초점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 심리가 어쩌면 더 문제인데 자꾸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에 대한 어쩌면 정복하고 싶은 거, 무시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좀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또 여성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도 그렇죠. 예, 항상 남자보다는 여자가 작다고 생각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네.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 쪽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여기도 보시면은 어제는 살아남았다, 오늘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데 교수님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아마 이때까지는 이렇게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지하철에서요. 예. 사람이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그게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번에도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주 으슥한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가던 강남역이라는 거, 내가 가던 10번 출구, 내가 가던 그 거리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나라면 지금 보세요. 정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요. 정말 이 내용들을 다 보면요.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정말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고 당신은 운 나쁘게 죽었다. 나도 그렇게 됐다는 감정이입이 모두를 끌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그 스크랩북 형태로도 보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카메라가 이쪽으로 와서 좀 같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정말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네. 쓰셨나 봐요. 이것이 싫다면 바꿉시다. 여성 혐오의 방조자가 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든 큰 장을 만들어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댓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좀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수원대학교 법학과 류여혜 교수님께서 네. 지금 이 추모 공간에서 함께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나왔더니 저도 지금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진짜 나왔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어제는 살아 있었는데 오늘은 죽었다. 그 말이 아까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오늘 살아 있다는 게 너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냐면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하면 나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가 진짜 참 진짜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곳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쪽지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이렇게 스크랩북 형태로 네. 많이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쪽지들 모두가 아마 이런 스크랩북 형태로 정리를 해서 영구 보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 우발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발 묻지 마 범죄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만만해서잖아요. 여자라서잖아요. 예. 만만하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만만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발적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네. 하는데 아무리 우발적으로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보다 덩치 큰 남자가 있었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는요 네.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는 건데 이건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들어올 때 보냈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들어오니까 묻지마도 우발적이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만하니까 여자니까. 그 실제 강력 범죄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강력 범죄는 대부분이 정말 남자들이 아주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폭력을 가하는 경우인데 같은 남자에게 한 폭력인 경우에는 그냥 경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자가 한번 휘두른 그 주먹이라든지 그것이 큰 범죄까지 예. 이어졌고 그게 대부분 피해자가 여자였다는 것이죠. 여자이거나 아이들이거나 가정폭력에서는 아이들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고리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또 교수님께서는 좀 유럽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좀 여성 혐오 관련 문제나 이슈,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나 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 궁금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모 나라에서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가 딸이 원치 않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 딸을 집안에서 죽일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 명예살인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죽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명예살인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우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여자이기 때문에 보는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자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자에 대한 높은 사람,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에게는 절대 무시하지도 않는데 약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로 만만하게 대하는 그 성향이 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댓글에 나온 질문을 좀 하나 교수님께 네.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네. 그 현장 검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피의자가 너무 태연하게 현장 검증에 임하고 네. 또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조현병이 맞느냐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 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신분열증, 조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현증이 나오면서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생소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이 조현증이라는 병 이름이 악기를 갖다 이게 현을 못 다루는 병, 말이 안 되는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대망상증, 정신분열증 그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듯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멀쩡한데 저 사람이 범죄자야? 범죄자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무섭냐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항상 정말 이렇게 불안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현장 검증을 할 때는 본인이 미안하다고는 말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하지만 담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안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신병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병일 수도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좀 복잡한 건데요. 잘못에 대한 경중을 100%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코패스와는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당연히 옆에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해야 된다.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편하기 위해선 때려야 된다. 엊그제요. 남의 타이어를 다 뻥크 내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타이어에서 바람 나는 소리가 좋아서. 이해 안 가시죠? 그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병이 엄청 큰 병 같죠? 아니에요. 마음의 조그만 병이 정신병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정신병은. 네. 근데 좀 그런 병을 치료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대책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는 이 강력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병 소지자들을 강제 입원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럼 어느 정도를 데려다가 강제로 입원시켜야 될까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대책인 거죠. 정신병은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거예요. 감기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앓을 수 있고요. 우리도 우울증 잠시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문제냐면요. 딱 이게 문제예요. 정신병. 메디컬 레코드에 정신병이 있으면 저 사람 취직 못해. 저 사람 정신병이었어 하는 낙인 이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정신병을 앓았더라도 치료가 된다면. 근데 우리는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데리고 가서 입원시켜서 며칠간 입원을 할 것이며 어느 사람부터 그러면 입원을 시킬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 없는 대책인 거죠. 일단 저쪽으로 가서 못 봤던 쪽지들을 좀 보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을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이슈 자체가 워낙 첨예하게 네. 입장이 갈렸던 사안을 또 불러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단순히 뭐 여성혐오 범죄가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 세상에는요. 빨간색도 빨간색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주홍색이라고도 하고요. 다홍색이라고도 해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성 혐오 범죄 5% 들어갈 수 있어요. 묻지마 범죄 20% 들어갈 수 있어요. 범죄 하나에는 복잡한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여성 혐오 범죄라고 말했던 그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알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송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런 문화나 현상에 그럼요.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무고한 한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 정말 이건 제가 정말 나도였을 수 있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을까? 왜 정신분열이라는 이 조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도록 우리는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안 할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부터도 내가 조금 아픈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럼 내가 스스로 병원을 가보고 또 내 친구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집에 누가 이상한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 안 하게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 준다면 그래도 지금 50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허수예요. 수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나도 아플 수 있고 너도 아플 수 있고 너도 아프구나. 그리고 진짜 이제는 이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증 이런 게 병인 것, 아픈 병인 걸 알고 치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앞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 기저에 깔려 있었던 은연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고 고쳐 나가야 할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무시, 약자에 대한 만만함, 그리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 근데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맨날 갑가을 얘기하지만 나도 갑일 수 있고 나도 을일 수 있거든요. 나도 강자일 수 있고 나도 약자일 수 있거든요. 너무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한 번만 손 내밀어주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할 텐데 저부터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류여혜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 댓글 반응을 보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이곳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곳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어 있었던 추모 쪽지들이 모두 모아져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 쪽지들을 모두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 사건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은연중에 깔려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 부분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대책을 저희가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이윤석입니다. 네.